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이게 한동안 뜸했잖아. 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원래는 걱정하는 크리스찬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 이제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뭔가를 아닌 척 하면서 유튜브를 찍을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집은 전세로도 안 나가고 매매로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렸었던 그 줌으로 애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회원에 올려놨습니다. 회원에 올려놓은 이유가 의외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의 자식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줌으로 수업해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 줌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에게 애를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그 줌 수업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선생님도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외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내가 그분 전화번호를 올리면 그래도 우리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야. 이게 꽤 되는데, 그분들이 막 정말 막무가내로 뭐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생활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회원 거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올렸고 그 영상 밑에 그 선생님이 댓글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정말 연락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2,900원 내고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 100명만 전화를 해도 이게 얼마나 그 선생님이 바빠지겠어요. 그럼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만약에 뭐 아이를 맡기는 거 그건 너무 좋죠. 제 채널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돈을 더 벌게 된다면 전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컨설팅비를 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공짜로는 제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꼭 컨설팅비 10만 원 이상, 1시간에 10만 원 이상 내시고 꼭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즘에 별로 제가 이제 집을 팔거나 전세 내는 거, 이거에 이제 집중해 있기 때문에 별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집을 한번 팔 뻔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얻은 그런 인사이트라고나 할까, 거의 싸우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의외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엄청 순진한 그런 사람이라서 뭐에 좀 이렇게 확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큰 낭패 당할 뭐 요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을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하다고 급하다고 무조건 집의 가격을 다운시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의 가격을 다운시키면 빨리 나가겠지. 이거는 아주 심플한 그런 생각이지만 이게
집을 이제 부동산에 몇 개의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제가 이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빨리 팔려고 이 집을 뭐 이렇게 빨리 팔려고 집값을 많이 다운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이 빨리 팔아지는 것도 아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그 집의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팔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속에서는 집을 빨리 팔고 이러고 싶지만 그것을 부동산 업자에게 티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업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살짝 그 빨리 팔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 다급한 마음 그런 걸 캐치를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듣고 보고 이건 아니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부동산 업자가 본인과 친분이 있는 아니면 본인의 뭐 친척이랄까 아니면 본인 자신이랄까 아니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빨리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거저 먹으려고 할 수가 있다. 요런 게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속에서는 똥줄이 타고 해도 넉넉한 거신양, 예, 막 집값을 막 뭐 이거 딴 데서는 이건데 저는 한 뭐 2, 3천만 원 더 내려서 전세를 놓겠습니다. 랄지 뭐 매매를 하겠습니다. 랄지 요런 짓을 한다고 집이 더 빨리 팔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다운을 해서 해 놓잖아요. 그러면 더 깎으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 제가 이제 집을 매매를 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요즘에는 나이 많은 그런 여우들이 이렇게 좀 어리숙한 젊은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는 게 정말 많다. 너무나 많다. 이게 어떤 상상이 되냐면 이 황무지에 어린 망아지랄지 어린 양이랄지 이게 이제 황무지판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늙은 여우들이 걔네를 이제 딱 늙은 여우가 그곳을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늙었으니까 사냥이 안 되는 거야. 늙었으니까 약한 애들하고 붙어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게 사냥이 잘 안 되는 거야. 맹수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걔가 이제 죽어가기를 보고 있는 거지. 늙은 여우가. 뭐 요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강한 게 한 건 있었는데 최근 매매를 할 뻔하다가 이제 파토가 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늙었어. 70대야 70대. 70대면 늙은 거죠. 아무리 요즘에 뭐 젊어 보인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 분이 어떤 집을 봤어. 어떤 집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늙은 여우가 그 집을 쟁취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이제 들락달락 거리면서 계속 이제 부동산을 쪼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늙은 여우가 그 찍은 그 집의 사람이
좀 집도 빨리 팔고 싶고 이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산 것보다 한 2천만 원 다운해서 이제 내놨어. 그럼 빨리 사야 되잖아. 그걸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안 사. 그러면서 부동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3천만 원을 더 다운시키면 사겠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집을 팔려는 사람은 안 팔지. 그 가격에는 본인이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지만 지금 이게 가격대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다운시켰는데 거기서 3천을 더 다운시키면 사겠다. 이지랄 떨어버리니까. 이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매물인데 이게 뭐 아파트 뭐 8억 이상 뭐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2, 3억대 빌라 매물인데 거기서 결국은 5천을 깎아버리면 이거는 20%에 육박하는 그거를 이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파는 사람의 심리 그런 걸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 4억대 뭐 그런 빌라를 파는 그런 이제 빌라 시장에서 그래서 그 늙은 여우가 그 부동산을 그냥 뭐 쥐가 쥐구멍에 들락달락 하듯이 맨날 이렇게 들락달락 하면서 쪼고 이제 이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여자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 맞출 수 있겠다. 우리 집을 그 가격대, 그 여자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 맞출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은 우리보다는 평수가 적어. 평수가 적지만,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에 가까운 그런 거고, 그 집에 비해서 우리는 입지가 좋아. 그런데 구축인 거죠. 구축. 10년 넘었으니까. 구축인데 평수는 넓어. 평수도 넓고 뭐 주차 공간도 넓어.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기를 이 원장님이 사람이 순수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는 걸 아니까 이 원장님 집을 가서 조금만 깎으면 이 여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쭉 이제 보고 가는데 이미 내가 그랬어. 그 여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내놓은 값보다 3천을 다운시켜서 그 여자한테, 그 늙은 용어한테 오케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우리 집을 후려치는 거야.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더 깎아줘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판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다른 데 가시라고. 안 판다고. 딱 잘랐지. 나도 생각하는 금액대에서 최고로 많이 깎아준 건데. 그래서 이 늙은 여우가, 완전 take advantage of를 하는구나. 확 느꼈지. 그래서 사람이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했어. 근데 그 부동산에서 몇 번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이하로는 100원도 안 깎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했어. 그런데 이 늙은 여우가 이제 몸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도 혹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뭐 돈이 없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돈이 없으시면 그 가진 돈에 맞춰서 사셔라. 다른 빌라를 사라. 왜 내 집을 가지고 난리냐. 그 집에 맞춰서 사면 되지. 근데 이게 가진 돈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도 머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500을 더 깎아줬어. 그 500을 더 깎고 바로 그 다음날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멈췄어야지.
본인의 탐욕을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오후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지만 나는 주일날 아침서부터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냥 교회로 가는 거지.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늙은 여우가 남편하고 온다는 그 시각에 맞추느라고 교회 갔다가 뭐 점심 먹고 일찍 왔어. 왜냐하면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왔거든. 그런데 그 늙은 여우가 세 번이나 이 시간을 안 지켜. 세 번이나 시간을 안 지키고 결국은 4시 30분에 주일날 4시 30분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집을 또 와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이미 3번을 들여다봤는데 이번에는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날 4시 반에 오기로 되는데 2시 반에 온 거야. 그것도 그냥 초인종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우리 집은 완전히 아침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아수라장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분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은 뭐 4시 반에 만나기로 했지만 본인이 약속이 캔슬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때 시간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마음이 상해 있고 애들도 애들 옷 벗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을 들이닥치듯이 들어와서 남편도 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남편 보고 애들 데리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 놀이터에 가서 좀 놀다 오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깎았잖아? 그런데 마치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오는 것처럼 이거 저거 보면서 이 타박 뭐 이것저것 보면서 궁시렁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난 느꼈어. 아, 이 여자가 그 금액에도 이 집을 살 의향이 없구나. 맨 처음에 제시한 그 금액이 아니면 이 여자가 이 집을 살 의향이 없구나. 이 여자는 마치 그 마른 오징어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얻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이걸 쥐어짜고 있구나. 마치 더 이상은 과즙이 나오지 않는 어떤 과일을 끝까지 먹으리라 이걸 쥐어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서로 행복한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나를 정말 분노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아침에 교회를 갔다가 어디를 들렸다가 왔다는 거야. 어디를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말에 내가 뚜껑이 열렸어.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내가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연세에 교회를 다닌다면 한 명은 장로요, 한 명은 권사 정도 될 텐데, 권사님 정도 될 텐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거 파는 사람의 그런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른 오징어에서 단 한 방울의 끝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물 한 방울이라도 끝까지 짜내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느냐. 보통 그 정도까지 깎아줬으면 입 다물고 그냥 계약서에 계약을 하는 게 마땅하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 가격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타박 저 타박 궁시렁
이럴 수가 있느냐. 마치 과즙을 짜내서 더 이상은 짜낼 과즙이 나오지 않는 그 과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절대로 혹시 이 집을 쟁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복 주셔서 시가의 그런 시중의 그 가격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그 집을 쟁취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분들이 엄청나게 이 말씀의 권세가 있긴 있더라고. 그걸 듣고 엄청나게 이제 각성이 되는 거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찔림을 당했는지 그 늙은 여우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집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그러면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끝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장문에 그런 죄송하다는 사과 문자를 그분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집을 팔고 사고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때 너무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보통 어떤 걸 매매하고 그럴 때는 서로 기분 좋은 그런 매매가 주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지. 사람을 코너에 몰고, 사람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자기가 취할 걸 100% 취하는 이런 관계, 이러한 거래, 이러한 매매, 주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글을 보냈는데, 나도 미안했다. 이런 답장은 안 왔어요. 그냥 그런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도 그냥 꾹 참고 그냥 계약서에 이걸 썼다면 뭐랄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을 텐데 요런 마음도 살짝 있으면서 남편한테 그랬어. 내가 그때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막 이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도 분노를 했었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라. 악령의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의 또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당신은 그 성질, 성격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 게 진짜 웃겼어. 당신 그 성질머리 그것 때문에 당신의 성질머리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차례가 와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런 비스름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나는 성질을 한 번도 안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낼 거리를 만들지를 않아.
사람이 엄청나게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남편하고는 단 한 번도 싸워 본 적이 없어.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결혼해서도 그렇고 싸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야. 당신 성질머리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 차례가 와서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또 남편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든 poor mind 였었거든요. 난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돈도 별로 없고 성질도 더럽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콧대가 엄청 높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결혼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그때가 아니면, 남편을 그 시기에 만나지 않았었으면 남편하고는 결혼이 힘들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하진 않았을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로서는 지금, 예, 다시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나 매매를 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내가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여자가 돈을 싱싱 잘 벌고 이제 이러면 남편들이 이제 여자에 의지하는 이런 것도 있고, 남편이 스스로 약간 쪼다처럼 변하는 뭐 이런 것도 살짝 있나 봐. 근데 요즘에 저는 돈을 못 벌고 이제 남편 혼자 벌고 있잖아요. 물론 유튜브 수익도 나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컨설팅 초반에는 이제 잘 되다가, 나하고 이제 컨설팅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숫자가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 컨설팅이 이제 많이 잡히지 또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게 의지하는 그런 게 쫙 이제 남편 쪽으로 이제 가는데, 남편이 으쌰으쌰 돈을 벌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남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버는 것보다는 빨리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은 이 정도 스피드로 나가면, 나중이 되면 한 12월 달 정도 되면 월세를 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월세도 되고 전세도 되고 매매도 되고 요건데, 지금은 월세가 안 돼. 월세로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제 전세하고 매매로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이 되면 정말 11월 달이 되고 뭐 이러면 월세도 좀 빡빡하긴 하지만 월세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감사를 느끼는 요즘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뭐 요런 거 때문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막 급하다고, 이게 우리 집에 뭐 전세든 매매든 이걸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그게 그만큼 빨리 나가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빼준다고 빼줬는데도 거기서도 더 빼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왠지 좀 이게 또 원래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좀 가격이 좀 높아 보이면 또 그 집이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낮으면 뭐 집에 하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더 낮추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이제 시골집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집을, 내가 시골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저런 집을, 평수도 넓고 막 땅도 넓고 뭐 이런 집을 저 가격에 팔 수가 있나.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그 가격에는 안 나가요. 후려치는 거지, 가격을. 뭐 이 정도엔 팔아야지 어떻게 그 가격에 팔려고 그래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아무리 싸게 내놔도 더 깎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둘 다 이 아다리가 맞아야 되고, 둘 다 기분 좋게 팔고 사는 이런 게 형성이 돼야지. 그래서 괜히 너무 그냥 급하다고 너무 싸게 내놓고 이러면 결국은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뭐 요런 느낌. 예. 요런 걸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